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주말은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그 미스트로 방송을 하고 어, 낮이나 밤이나 늘 그 왜 그랬을까 고민을 하고, 또 그 안타깝고 애석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고, 또 저보다도 우리 유진 양이 받은 그 상처를 생각하면은 너무도 가슴이 저리고 아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곰곰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미스트롯 과정을 한번 지켜봤습니다. 수많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딱 결론은 바로 이 미스트롯은 처음부터 우리 유진 양을 이용하기를 시작했다. 자, 국민투표가 발표되고부터 우리 유진 양이 투표가 1위로 치솟고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5차까지 모든 투표에서 우리 유진 양이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 1차에서 5차까지 그 투표 1위를 한 우리 유진 양을 방송사에서는 최대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결승 올라갈 때 여기에서 유진 양을 탈락을 시키고, 그 다음부터 이제 평가 점수에 들어가니까 유진 양을 거기에서 준결승에서 탈락을 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확고한 어떤 제작진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자, 처음부터 우리 유진 양이 매스컴에서 온갖 광고를 통하고 해서 유진 양을 이용해서 그 시청률을 올렸죠. 그래서 자칭 30.5%를 최고점을 찍고 28.7%의 평균 시청률을 기록했다. 그때까지 계속 유진 양을 자막에 띄우고 예고편에 띄우고 온갖 그 눈물을 흘리는 걸 띄우고 이 편집을 통해 가지고 이용을 했습니다. 그 편집 과정도 보면은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기가 찹니다. 우리 영탁님 지난번에 제가 노래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마찬가지 편집을 아주 많이 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단적으로 1차에서 5차 투표하는 그 기간 동안에 최대한 우리 유진 양을 이용해서 시청률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미 계획된 그 모든 플랜 안에 유진 양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준결승 가면은 이 시청자 그 국민 투표가 점수가 가산이 되니까, 그러면은 유진 양은 요지부동이다. 아무리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하더라도 시청자 점수가 가해지면은 유진 양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왜 유진 양은 아무래도 14세 이제 10월 달 되면은 15세가 되지만은, 그러나 아무래도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방송 출연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진 양은 안 된다. 최고의 어떤 투표율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잘랐다라는 게 모든 시청자와 팬분들의 공통된 의식입니다.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최고의 미스테리, 왜 그랬을까?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타 방송사에 심사하는 방법을 TV조선을 요즘 안 보니까 잠시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점수제입니다. 점수를 줘서 그 점수에 따라서 이제 순위를 결정을 하고 위로 올리고 또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T조의 계획된 플랜 속에 우리 유진 양이 토사구팽 당했다, 이렇게 밖에 결론을 지을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 누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의심이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미스트롯2 제작진의 승부 조작 혐의를 조사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들어갔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들어가서 이 국민청원이 3월 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5,700 몇십 명 이래 돼 있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 많이 적은 숫자죠. 자, 그러니까 우리 그 동의 청원 속에는 보면은 이 처음부터 5일 계속 5차까지 1위를 한 유진양이 노래하는 과정에서 큰 실수도 없었고 잘못한 것도 별로 없다고 모든 시청자들이 생각을 해서 1차에서 5차까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데 탈락을 시켰다. 그래서 제작진들의 승부 조작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청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청원을 해줘서 우리가 시청자들이나 팬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매체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쪽에 청원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사에 또 전화를 해서 그들을 꾸짖는 방법,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럴 때에 우리가 시청자의 그 힘을 보여주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국민청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다 한 번씩 접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유진양이 마지막 시청자와 또 팬들에게 남긴 글이 있죠. 편지가 있죠. 제가 떨어져서 아픈 마음보다 응원해 주시고 매일 문자 투표해 하트 보내주신 팬분들의 마음이 아프실까 봐 걱정입니다. 바르고 착한 어른으로 커서 마음을 치유하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어린 중학교 2학년 어린 소녀가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는 것도 여러분 정말 감동 아니겠습니까? 어른들도 이런 내용의 편지, 요 짧은 글이지만은 자신의 생각을 팬들을 먼저 걱정을 하고 나보다 팬부터 먼저 걱정을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치유하는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약속을 한 이 어린 소녀의 그 얼마나 예쁘고 감동적인 그런 내용입니까? 자, 이 편지를 제작진과 심사위원들이 봤으면은 가슴이 찔리고 반성을 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분명히 유진양한테 또 전 시청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과를 하지 않는다 하면은 이거는 사람보다 못한 아주 미물 같은 그런 존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어린 소녀가 내가 자라서 착하게 자라서 정말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참 팬들이 아프실까 봐 걱정입니다. 너무너무 대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유진양이 인성이 착하다 말만 우리가 많이 했지만 그 난전에 앉아서 옥수수를 파는 할머니를 참 옥수수 3개를 사면서 웃돈을 얹어서 더 할머니에게 전달을 하는 그 예쁜 마음부터 부모를 생각하고 하는 요렇게 생각하는 요 마음 하나만 봐도 속이 가슴이 안 저리고 예밉니까? 더 안타까워지고 더 이쁘고 이런 우리 유진양을 갖다가 탈락을 시켰다. 정말 비통하고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우리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유진양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탄이 안 되고 감격이 안 되고 가슴을 울리지 않는 노래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노래를 이런 마음가짐으로 노래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유진양입니다. 자, 유진양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많은 청원해 주시고 또 청원이 직접 하기가 조금 그 하시면은 자식이나 또는 손녀들에게 얘기를 해서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구인 선정,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의심을 아무리 의심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준결승 진출자 탑 14명 그리고 9명 이 선발 과정, 자,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에 공감이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네 어떤 노래자랑이나 또는 또 개모임에서 어떤 여행지를 정해놓고 그쪽으로 놀러 가려고 할 때 의견 일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어서 결정을 하든지 또는 뭐 점수를 채점을 해서 동네 노래자랑 같은 경우에는 채점을 하든지 또는 뭐 투표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게임을 하더라도 누가 먼저 할까? 가위바위보 해서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민주적이고 쉽고 공평하고 그런 방법이 바로 점수제나 그렇지 않으면은 또 투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윤정 마스터가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시간 넘게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하고 해서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에 약간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뭘까요? 장윤정 마스터가 바로 트롯 가수 아닙니까? 이 트롯 가수가 울먹이면서 첫 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자리에 함께했던 진성, 김용림, 장민호, 또 이찬원, 동원이 이런 트롯 가수 6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딱 보고 저 트롯 가수들 자존심도 없나? 자기네들이 전공인 트롯 장르를 완전히 짓밟혀버렸다. 그래서 이 유진양이 준결승전에 못 가는데도 바로 저들 6명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유진양이 못 올라간 이유 중에도 하나가 있다. 그런데 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9명을 선발하는 과정, 그 누구도 우리가 못 봤습니다.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의견이 이제 막 굉장히 많이 나왔겠죠. 누구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넘어갈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래 귀중한 최고의 시청률 30.5%를 찍는다는 이 경연에서 어떻게 그 준결승 진출자 9명 선발하는 과정을 토론을 통해서 말로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말빨이 세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겠죠. 그렇지 않고는 이런 결정이 나올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과정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자기네들끼리 자리에서 이렇게 1시간 할 이유가 없죠. 왜 1시간을 합니까? 10분 내지 20분만 하면은 모든 걸 끝을 낼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얘기가 우리가 혼란이 가중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투표를 하자. 9명씩 자기가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올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9명의 이 사람의 이름을 적어라. 그래서 개표를 하면은 누가 제일 많은 사람이 진출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동수가 나오면은 재투표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전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토론만 1시간 넘게 하고 그래서 결정을 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불공정할 수밖에 없고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또 그러면은 그 자리에 마스터들 심사위원들만 있었을까요? 심사위원들만 있었으면 투표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못하고 결국에는 내놓기는 내놨는데 분명히 그 자리에 제작진이 와서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죠. 9명 심사하는데 이미 다 노래는 끝났고 그러면은 채점을 하든지 자기 개인 기준을 가지고 채점을 해서 투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필요했느냐. 이거는 불공정했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디 뭐 예를 들어서 개 모임에서 어디 놀러 가려고 할 때 한 사람, 몇 사람은 저쪽에 가자, 몇 사람은 이쪽에 가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도저히 결정이 안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자, 우리 그러면 손 들어서 결정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방법도 있고, 하다못해 뭐 투표해서 결정할 수도 있고. 왜 그 쉬운 방법을 두고 그렇게 1시간 넘는 시간을 사용했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자리에는 제작진이 왔든지 안 그러면 심사들의 이미 제작진의 어떤 소스를 받고 그 계획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의견 일치가 안 되어서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토론이 이어졌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가장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각 파트마다 예선 때도 그랬고 예선 때 진을 선발할 때도 그냥 몇 사람 쭉 이렇게 둘러서 가지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서가 있고 그렇게 해서 진 누구 이렇게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 자체도 벌써 잘못되었고요. 이렇게 시청률 높은 방송에서 어떻게 선발을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트 눌러놓는 거 이것도 A 아니면 B 이거 누가 심사 못합니까?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데리고 가서 심사 좀 해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 2개 중에 선택하는데 그거 누가 심사 못합니까? 그러니까 심사 자체의 기준도 없었고 이미 모든 것은 결정은 해놔놓고 거기에 그 틀에 맞춰서 무대가 만들어져 나가는 것. 또 한 가지 이 미스 유랑단 우리 유진 양하고 윤태화 출연자하고 이렇게 5명이 출연을 했죠. 그 출연자들 모두가 노래를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퍼포먼스나 그쪽 사람들이 아니죠. 지난번 미스 트롯 경연도 그랬고 미스터 트롯도 그랬고 거기에 전부 진선미로 뽑힌 사람들이 전부 노래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퍼포먼스는 그냥 무대를 즐기는 어떤 그 시청자를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쇼를 했던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에이스전까지. 에이스전은 정말 이거는 어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거는 적당하지 못한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해서 팀 미션 해가지고 그중에 에이스가 나와서 이 사람만 노래 잘하면은 모두 다 올라가고 이 사람이 못하면은 모두 다 떨어지고 이거는 완전히 그 투정판에 어떤 던져서 맞으면은 내 거, 안 맞으면은 남의 거. 이 투정판 노름하고 똑같은 모습. 참 기가 찬 제작진의 이 모든 진행 과정이나 운영하는 모습들이나 보면은 한심하기 짝이 없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에 전화를 하고 했지만 분명히 이거는 어떻게 해서 9명을 선정하고 했는지 분명히 내역을 밝혀라. 아마 국민청원이 나와서 그게 이제 실제로 어떤 문제가 돼서 조사가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분명히 그 부분을 짚어줘야 될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얘기해서는 도저히 안 되죠. 자, 심사했는 내용을 보자. 어떻게 심사를 해서 9명을 선발했는지 보자. 그 한 가지만 하면 모든 게 이미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트롯맨 6명, 이 6명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그 홍지훈 양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 이 홍지훈 양이 1차전에 할 때를 볼 때는 제가 노래를 제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나오면서 왜 저런 노래가 달라졌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고음 올라갈 때 마지막에 배 띄워라 송소희 양의 민요를 불렀던 배 띄워라 이 노래 보면은 이 목소리 폭이 음폭이 굉장히 좁아요. 이 홍지훈 양이. 그러면서 고음 치고 올라가면은 거기서부터 아주 가늘고 바늘 같은 송곳 같은 소리
찢어지는 소리. 아무리 가수가 고음을 치고 올라가더라도 높은 소리가 나야지 찢어지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그거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지적도 안 해주면서 고음 치고 올라가면은 그저 박수를 치고 와 하고 이미. 그래서 거기에 또 거의 12명 심사 중에 9명이 100점 나오고 나머지 사람들이 99.5 이 정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민요를 트롯 경연에서 민요를 불렀는데 어떻게 100점이 9명이 나오고 거의 올백을 주다시피 그 6명의 트롯맨들은 뭐한 사람이었는지. 거기에 앉아서 심사를 보면서 민요 부르는 사람한테 점수를 그렇게 준 그 트롯 가수가 자존심도 없었던가요? 자기 자존심은 그렇게 짓밟혀도 괜찮았던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수협회에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서른도님이 타 방송 출연해서 여기는 트롯 경연이다. 그러니까 트롯을 해야지. 다른 노래 필요 없다. 트롯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왜 이 방송에서는 그런 6명이나 있었는데 왜 그런 사람이 없었느냐. 물론 가수협회는 발라드 여러 장르의 가수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장르의 가수들이 6명이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왜 심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했느냐. 나무라지는 방송국 보고 얘기는 못할지언정 자기가 점수는 깎아서 줄 수 있을 거니까 왜 그런 것까지 못하느냐. 가수협회에서 만약에 어떤 가수가 앞으로 심사 자리에 나간다면은 그런 부분을 반드시 좀 짚어라. 서른도님 같이 그런 것 좀 제발 좀 짚어라. 협회가 뭐 하는 곳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반드시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떻고 저떻고 해도 방금 제가 이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 장윤정 가수가 심사 발표하기 전에 울먹였다. 예를 들어서 장윤정 가수가 지목하는 가수가 탈락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장윤정님이 그렇다고 울먹이면서 발표 직전에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분명 나는 A, B, C, D 9명 이런 사람을 원했는데 제작진에서 와서 타치를 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제대로 안 돼. 거기에 이제 화가 나서 참 안타깝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울먹이면서 발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미수 유랑단에서 우리 유진장이 여러분 그 통 속에 들어가서 이 다리를 세우고 배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노래하면 노래 못합니다. 가수는 이 배로 호흡을 하고 노래를 하기 때문에 이 노래할 때는 호흡이 이 뱃속에 들어가 있어야만이 노래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노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소리는 나오겠지만은. 그 꼬부리에 앉아가지고 마이크를 갖다 대서 노래를 했죠. 참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해놔놓고 이 박선주라는 사람은 그 유진양에게 노래를 뭐 퍼포먼스보다 노래 쪽으로 신경 쓰라고 모든 그 제작진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그 어떻게 그 출연 참가자 5명이 유랑단 그 마술사들을 섭외를 하고 또 그 파트에 노래를 배분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는 김태현 양을 완전히 하늘로 짙게 세웠죠. 그래서 준결승에 올라갔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무대였죠. 거기에서 이제 윤태환님은 이미 진을 한번 받은 경력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게 되고 뭐 윤희 양은 떨어졌죠. 그 다음에 우리 유진 양을 거기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왜 그 팀에 이 유랑단을 보냈냐. 그 다현 양도 국악을 전공했고 이 태연 양도 전공을 했는데 왜 그러면은 태연 양한테 쪽에 이걸 안 주고 그 윤태환님 있는 쪽에 유진 양이 있는 쪽에 이 미스 유랑단 그 북치고 그
통속에 들어가는 마술을 할 수 있도록 왜 그런 연출을 시켰느냐. 그게 출연자들이 했겠습니까? 바로 이 제작진에서 했다 하는 거. 거기에서 들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그 장면을 보고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청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민원을 제기하고 또 청와대 국민청원 거기에 우리가 한 표라도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해가 나갈 때 이 방송사는 결국 손들고 사과하고 이미 유진양하고는 모든 게 결별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유진양의 그 깊은 속에 있는 상처와 자존심과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시켜줘야 안 되겠나. 우리 그 어린 유진양의 속마음에 왜 상처가 없으며 왜 자존심이 없습니까? 아무리 착하고 착한 우리 유진양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국민청원에 꼭 동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저는 이 박선주 학교에 오늘 또 전화를 했습니다. 시의회도 전화를 하고 T조에도 전화를 하고 계속 합니다. 끝일 때까지 여러분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